네, 2편입니다. 중국과 충돌하고 있는 필리핀 근황 마르코스 대 두테르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워게임에서 미군 피해를 줄이고 미군이 중국군에게 승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대만과 가장 가까운 불침 항모입니다. 필리핀에 미군 기지가 세워져서 군수 물자를 공급하고 때로는 공습 기지가 되면 미군의 승률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불침 항모로서 필리핀을 원하는 미국과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힘이 필요한 필리핀의 니즈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불침이라고 하면 침략이 불가하다라는 건가 봅니다. 저도 이런 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현재 중국과 필리핀이 물리적인 충돌을 하고 있는 지점은 스프래틀리 군도 내의 세컨드 토머스 암초입니다. 중국명으로는 런 아이자오입니다. 네, 엄청 가깝네요. 1999년 필리핀 군함이 토마스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자 자국 군함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24년간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있죠. 중국은 좌초한 군함에 주둔하는 필리핀 해병대원에게 가는 보급선에 물대포를 발사하고 보급선의 진로를 막아 저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일이 커질 수도 있는 분위기이죠. 이런 상황에서 인도가 등장합니다. 인도는 인도양을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도양에 접한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미얀마의 세력을 넓히며 친중 정권을 만드는 것에 불만과 불안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리핀에서 브라모스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네, 필리핀에 브라모스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브라모스는 인도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한 초음속 대함 순항 미사일입니다. 브라모스는 순항 미사일로는 빠른 마하 3의 비행이 가능하고 저고도의 변칙 비행이 가능해서 요격이 쉽지 않은 미사일입니다. 목표물의 오차 범위를 1m 이내로 타격하고 정밀도가 상당히 높고 한 발만 명중해도 배수량 4에서 6,000톤급의 중국 주력 구축함들이 전투력 상실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을 보유하고 있죠. 필리핀이 브라모스 미사일 3개 포대를 3억 7,500만 달러에 구매 계약을 했고 2024년 하반기에 필리핀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해군 함정을 공격할 공격수단이 대전차 미사일을 개조해서 만든 스파이크 미사일 정도였죠. 스파이크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6km에 불과하고 위력도 약합니다. 브라모스는 이에 반해 29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필리핀 육지에서 발사해도 필리핀 영해를 위협하는 중국 함정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브라모스는 지상 발사용, 함정 발사용, 전투기 발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사가 가능하게 개발이 완료되고 실전 배치가 된 미사일이죠. 필리핀의 인도의 브라모스 미사일이 1차분 120발이 배치되면서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중국과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을 벌이자 미국, 일본, 호주 등은 다양한 형태로 필리핀을 지원해왔습니다. 지원들은 했지만 치명적인 공격무기 대신 레이더, 무인기, 수송기 등을 지원하는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가 치명적인 공격무기인 최첨단 순항미사일을 공급하고 나선 것이죠. 인도는 중국의 해양 탐사선을 인도양으로 보내서 인도양의 해저 지형 탐사를 진행하는 것에서 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미얀마에 확보한 항구에서 중국 잠수함을 배치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는 것이죠. 인도뿐만 아니라 미국도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인 타이폰과 대함 미사일 시스템인 네메시스를 필리핀에 배치합니다. 필리핀이 점점 무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변수는 두테르테와 마르코스 가문의 대립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필리핀은 남부 지역의 지배는 가문과 북부 지역을 지배하는 가문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은 오랫동안 지배 가문은 화교 출신이라 친중 성향이 높고 북부 지역을 지배하는 가문은 친미 성향이 높습니다. 전 대통령과 두테르테가 필리핀 남부 지역을 지배하는 화교 가문이고 현 대통령 마르코스는 북부 지역을 지배하는 가문입니다. 전 이런 거 나오면 꼭 이렇게 외우고 싶더라고요. 두나미. 그리고 마부기. 네, 꼬부기 마부기. 그러면 마르코스는 북부, 두테르테는 남부 이렇게 외우게 됩니다. 언젠가 기억이 날 겁니다. 마부기다고. 두테르테는 후임을 뽑는 필리핀 대선에서 마르코스의 아들과 두테르테의 딸을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내세운 드림팀이 치른 선거였습니다. 두 가문은 드림팀을 만들어 대선에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했지만 두 집안 간 성향이 달라서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봉봉 마르코스는 두테르테의 딸에게 부통령과 함께 국방부 장관을 주겠다고 약속했었죠. 국방부 장관을 주겠다는 것은 차기 대권에서 두테르테의 딸이 대통령에 오르는 것을 지지하겠다는 암묵적인 동의 표시였습니다.
마르코스는 두테르테 가문에게 군부의 권한을 넘기겠다는 약속을 깨버립니다. 두테르테의 딸을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에 임명한 것이죠. 사라 두테르테는 교육부 장관을 받지 않았고 아버지 두테르테는 남부 지역을 필리핀에서 독립시키라며 시위를 시작합니다. 두테르테 집안이 강하게 나오자 마르코스는 사라 두테르테를 부통령에게 탄핵을 의결하며 반격을 시작합니다. 탄핵의 배경은 2024년 11월 23일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의 회견에서 나온 발언에서 시작됩니다. 저도 이거 기억납니다.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다음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자인 자신을 마르코스 가문에서 살해하려는 음모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은 그것이 실행될 경우 대통령 영부인 하원 의장을 암살하라고 자신이 지시 내린 상황이라고 아래와 같이 밝힌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한 발언인데 이것 때문에 탄핵의 대상에 오른 거죠. 나를 겨냥한 암살 계획이 있다. 만약 내가 살해당하면 내 경호원에게 이렇게 시켰다. 마르코스 대통령, 리자 아라네타 영부인, 마틴 로무알데스 하원 의장을 죽이라고 했다. 이건 농담이 아니다. 부통령의 입에서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말이 나온 것은 충격이 컸고 해당 영상이 필리핀에 퍼져나가며 탄핵의 원인이 됩니다. 이 암살은 과거에 까먹었는데 미국에 있다가 이 필리핀으로 나와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암살당한 그 사건 때문에 가슴 아픈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25년 2월 5일 필리핀 하원은 306명 중 215명의 찬성으로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합니다. 탄핵 혐의는 대통령에 대한 암살 위협이었습니다. 탄핵안은 하원 의원을 통과해서 상원을 의결해서 기다리고 있고 3분의 2 이상이 상원 의원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이 결정됩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5년 3월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체포돼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지소에 수감된 상황입니다. 두테르테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마약과의 전쟁을 명목으로 초법적인 대규모 살상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고 있죠. 아버지 두테르테가 구속되고 딸 사라 두테르테가 탄핵에 들어가면서 마르코스 집안이 승세를 잡은 듯 했는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의 최종 탄핵을 맡은 상원은 탄핵 소추안이 헌법에 맞는지 재검토하라며 하원에 돌려보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2025년 6월 10월에 일어난 일이고 필리핀 상원은 찬성 17표, 반대 5표로 탄핵 소추안 발의에 의결한 것입니다. 탄핵을 하려면 상원의원 24석 중 1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합니다. 25년 5월 필리핀 총선에 변수가 생긴 것이죠. 마르코스 진영에 선출로 뽑은 상원 의원 12석 중 6석을 얻었고 두테르테 측이 4석을 확보합니다. 두 진영 중간에 있는 상원 의원들이 캐스팅 보드 위치가 되면서 양 진영 모두 중도 의원들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해진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마르코스 진영의 악재가 터집니다. 25년 3월 미국 LA 한 호텔에서 필리핀 유명 백화점 체인을 소유한 후안 파울로 탕코토 44세가 숨진 채 발견됩니다. 탕코토의 사망 원인은 최근 LA 경찰 당국이 코카인 중독으로 확정합니다. 마닐라 국제영화제 홍보를 위해 탕코토와 함께 LA를 방문한 영부인 리자 아라네타에게 의혹이 모이고 있는 것이죠. 의혹은 핵심인 탕코토가 코카인 파티를 벌였고 여기에 영부인이 참석을 했다는 게 썰입니다. 대통령실은 영부인이 LA에서 탕코토와 다른 호텔에 머물렀다가 의혹을 부인했지만 사라 두테르테는 이것을 계속 추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내부에서는 꽤 심각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별도로 흥미로운 지점도 발견되었습니다. 두테르테의 장남인 파울로 두테르테 하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버지의 여자친구들에게 전하는 말이라는 영상을 게시합니다. 아버지를 면회한 장남은 아버지가 다바오에 있는 13명의 여자친구들에게 신용카드 많은 다른 남자를 찾으라고 했다 라고 발언합니다. 두테르테의 자녀들은 13명의 아버지 여자친구와 어머니 중 어느 쪽도 우위에 있지 않고 모두 아버지의 삶과 마음에 영향을 준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집안입니다. 13명이라뇨. 의저항인데요. 필리핀의 상황이 주한미군에 영향을 미치는 일도 일어납니다. 미국이 필리핀에 그러니까 F-16 전투기 20대와 관련 장비를 팔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현재 F-35를 만든다고 F-16 라인을 닫아놓은 상황이라 미국은 2030년까지는 F-16을 전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필리핀은 빠른 시간 내에 전투기가 필요한 상황이라 일본, 한국, 알래스카로 F-16 밀어내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밀어내기가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본 가네타 기지에 있는 F-16 블록 50, 36기를 F-35A 48기로 교체하고
F-16 블록 50을 주한미군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주한미군은 F-16 50을 받고 F-16 40을 알래스카로 보내고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받은 F-16 40을 받고 F-16 30을 필리핀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F-16은 블록 번호가 높을수록 신형이라 필리핀이 받는 F-16 블록 30은 구형에 속합니다. 네, 이거 참 재밌네요. 일본이 미국에, 미국이 알래스카로, 알래스카는 뭐 또 미국으로, 미국은 필리핀으로 이렇게 밀어내기. 신상 F-16 20대는 55억 8천만 달러로 새로 만들어 전달할 때까지 필리핀의 구형 F-16을 우선 배치하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최신 F-16을 공급하기에는 정권 안정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죠. 한 줄 코멘트입니다. 요즘은 대를 이어서 집권하는 게 유행인 듯합니다. 필리핀은 친미 성향인 마르코스 가문이 집권을 하고 있지만 차기 대통령을 두테르테 가문이 가져갈 가능성이 아직은 높은 상황입니다. 네, 두테르테는 아까 마북이 했으니까 마르코스는 북쪽이고 두테르테는 남쪽, 두남이. 네, 두테르테는 중국, 북쪽은 친미. 아무튼 그렇습니다. 미국도 이런 변수를 감안해서 필리핀이 확실하게 지원을 하지 못하는 느낌이죠. 미국의 최신 기종 배치 순서가 일본, 한국 순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읽어볼까요? 댓글 한두 개만 읽어보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2편까지 깔끔하게 잘 읽었습니다. 네, 원탑 JK님의 댓글이고요. 감사합니다. 어느 나라든 정치가 안정되어야 되는 건 모두 비슷비슷한 상황인데 필리핀이 무기가 갖춰지면 중국과 맞짱을 뜰 용기가 있을지 흥미롭습니다. 자, 두둥 87번 글 인도 등장해서 심쿵해버렸습니다. 중국은 여기저기 저기 없는 곳이 없네요. 이거 라임인데요. 여기저기 저기 없는 곳이 없네요. 저도 지금 중국계 미국인 추정과 집수리 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국제정세 중국 행보가 더욱 불편하게 느껴지네요. 쭉쭉쭉 내려가서 별로 뭐 중요한 건 없네요. 한국도 어느 순간 필리핀처럼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순간 비대칭 전력되어 주변국의 먹잇감으로 전려갈지 모르니 정신 바짝 차립시다. 네, 저도 요거 조금 두렵습니다. 만약에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요, 이민 정말 많이 갈 겁니다.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한데, 근데 벌써 이민을 많이 가고 있어요. 왜냐면 자꾸 철수 쪽으로 우리 정부가 스탠스를 가져가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요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글도 너무 진국입니다. 감사합니다.